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 교과서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에 해당되는 분만에 대한 이해 부분 첫 번째 시간, 분만 요소, 분만의 전구 증상, 두정일 분만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책의 첫 번째 보시면 분만의 요소라고 해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5가지에는 이제 첫 번째 태아가 나와 있죠. 자, 요 태아는 주인공이죠. 분만을 위해서 요소 중에 첫 번째는 태아입니다. 그래서 태아와 그 부속물인 태반, 양수까지도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태아가 있어야 되고요. 주인공인 태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산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산도는 주인공이 나오는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의 길이죠. 주인공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산도에는 우리가 보시면 골반강, 자궁, 질강 이런 것들이 있죠. 골반강, 다음에 자궁, 질을 통해서 우리 주인공이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나오려고 하면은 주인공이 이 길로 산도로 나오려고 하면은 힘도 필요해요. 엄마가 주는 힘과 자궁이 수축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축하는 힘과 엄마가 주는 힘이 합쳐져서 우리 태아가 쭉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궁 수축과 그 다음에 엄마가 주는 힘, 이거를 우리는 만출력, 밑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출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심리적인 반응은 임산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수록 분만이 훨씬 더 수월해져요. 분만 수월.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만의 요소 마지막 5번은요. 인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인부가 어떤 자세라는 거는 이제 뭐 체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인부의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분만이 수월해지고 어려워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부 자세는 중요한 거는 임산부가 가장 편안한 자세예요. 임산부가 편안한 자세. 편안한 자세 또는 인부의 상체를 한 30도 정도 이렇게 상승한 자세가 중력에 의해서 우리 태아가 내려오기 좋은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만의 5요소는 태아, 산도, 만출력, 심리적인 반응, 인부의 자세가 되겠고, 이 중에서 태아와 산도, 만출력이 분만의 3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5요소까지는 다 모르시더라도 이 분만의 3요소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태아, 주인공, 이 주인공이 나오는 길이 산도, 그 다음에 이 태아가 주인공이 길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출력. 그래서 자궁에 수축하는 힘과 엄마가 주는 힘을 만출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분만의 요소는 태아, 산도, 만출력이 분만의 3대 요소이며 정상 분만 시 우리 아가의 태위, 아기의 자세죠. 정상 분만 시의 태위는 머리가 산도 쪽으로 향하는 두정이가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상 분만, 그러니까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태아 머리는요, 이렇게 두정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정이가 뭐냐면 여기 그림 보이실까요, 여러분? 여기 너무 글씨 여기죠. 이게 이제 산도죠. 자궁경부의 입구 쪽으로 태아의 머리가 아래로 향해 있는 거를 두정이라고 합니다. 두정이. 머리 두자 써서 두정이.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태아의 한 95%는 다 이 두정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기의 엉덩이가 이제 이쪽 자궁경부의 입구 쪽에 있으면 이거를 둔위라고도 하고요. 아기가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있으면 뭐 횡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분만, 자연 분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세는 이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산도의 이 경부 쪽에 입구에 있는 두정이가 가장 좋은 자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정이 기억하세요. 태위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태위라고 합니다. 아기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태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태위는 머리가 산도 쪽으로 향하는
두정이가 좋다. 머리 두자 두정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분만의 전구 증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해서 제가 별표를 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분만의 전구 증상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유의 국가고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면 태아 하강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하자 써서 아기가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두라고 하는 거는요, 애기 머리예요. 아기 머리. 아기 머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기 머리가 골반강으로 내려오면서 골반 부분이 뻐근해집니다. 그래서 태아 하강감이 보시면은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정이로 있는 상태에서 이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여기 그림에 보시면 골반 보이시죠? 골반 내로 아기 머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출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아기도 자기가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아래로 지가 이렇게 툭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엄마 골반강 안에 아기 머리가 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골반 부분이 뻐근해집니다. 왜? 골반 쪽에 아기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 부분이 뻐근해지고 뭐 밑이 빠질 것 같다, 밑에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엄마들이 이때 태아가 하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태아가 하강하면서 골반에 이제 껴있으니까 우리 아기가 공간이 좁잖아요. 골반은 엄마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서 골반 쪽에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만에 가까워지면 태동이 감소합니다. 우리 아기의 움직임도 감소를 해요.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도 자연적으로 엄마 골반에 끼어 가지고 현재 잘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태동이 감소한 상황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분만의 전구 증상이니까 분만 전에는 가진통이 일어납니다. 가진통. 그래서 분만 전 수일 또는 10여일 전에 가진통이 나타나요. 그래서 분만을 전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분만이라고 쓸게요. 다시. 분만을 전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가진통이라고 하고요. 분만이 이제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걸 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만의 전구 증상에서는 우리가 요 가진통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빈뇨가 나타나요. 태아가 하강을 하잖아요. 하강을 하면서 그 방광을 눌러요. 방광을 누르니까 방광은 소변이 차는 주머니를 얘기를 하죠. 방광이 눌려서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번하게 소변이 마려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빈뇨가 나타나요. 그래서 태아 하강으로 인해서 자주로 소변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이슬. 자, 우리 이 이슬은요, 자궁이 여기다 그려 드릴게요. 자궁이 이렇게 해서 현재 닫혀 있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그건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자,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제 닫혔어요. 닫혀 있기는 하지만 자궁이 혹시나 모를 뭐 세균이라든지 감염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에 막을 하나 형성을 해요. 막 점액으로 이 문을 아예 딱 한 번 더 닫아버리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이슬인데 분만일이 다가오면서 자궁 경부가 좀 느슨해지고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이슬이 똑 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팬티에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궁 경부가 열리면서 약간의 출혈도 함께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약간의 출혈이 섞인 이런 점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관 점액을 맡고 있던 이 노란색 점액과 경관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흰색 투명한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관을 맡고 있던 이 경관의 점액과 그 다음에 자궁 경관이 이렇게 열려요. 여기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분만할 때가 되면 열리는데 이 열릴 때 뭐가 섞여요? 피가 조금 나옵니다. 문이 열리면서 피가 나오는데 이 점액과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슬이 비치고 나면은요, 이슬이 비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슬이 묻어 나올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분만이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24시간 내에 분만이 된다라는 징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이상 체중 증가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체중은 감소하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즘 말로는 케바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양막이 파열이 됩니다. 파수 해가지고 이게 깨질 파자예요.
양수가 터지는 거죠. 양수가 이제 들어있는 그 막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파수가 돼요. 파수가 되고, 파수라고 합니다. 양막 파열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파수, 양막이 파열이 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분만이 곧 도래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분만이 곧 도래하였음을 알려지는 징후고, 파막 후 24시간 이상 분만이 지연되면 자궁 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파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막, 우리가 양수가 들어있는 막이잖아요. 이 막이 이렇게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양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파수가 되게 되면은 분만이 곧 도래했고, 양수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여기 안에 있던 우리 태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만이 곧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는 징후고, 이렇게 파막이 됐어요. 아기가 살고 있는 환경인 양수의 막이 이렇게 찢어졌으면은 파막이 된 후에 아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지금 깨진 상태잖아요. 깨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감염균 같은 것들이 들어갈 확률도 높죠. 그래서 24시간 이상 분만이 지연돼 버리면 자궁 내에 감염균이 들어갈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만 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이 뭐가 있냐? 자궁 경부가 거상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거상은 얇아진다는 뜻이에요. 얇아짐. 그래서 자궁 경부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현재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데, 얘는 두꺼워요. 굉장히 이렇게 두껍게 제가 표현을 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보다 좀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렇게 자궁 경부가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요. 얇아지면서 이게 두꺼웠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얇아지면서 문이 슬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짧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자궁 경부 거상이라는 거는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입구가 열리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꺼운 문이 있어요. 두꺼운 철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열고 나오기 굉장히 힘들죠. 두꺼운 철문 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문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문이 두께가 얇다라고 하면 우리가 밀어내기 쉽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이 잘 열리기 위해서는 얇아야 돼요. 그래서 자궁경부에 거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가 자궁근의 견축과 수축으로 인해서 얇아지는 것을 우리는 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상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세요. 거상은 얇아지는 걸 뜻한다. 어디가 얇아져요? 자궁의 경관, 입구, 자궁 입구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자궁 입구가 얇아집니다. 얇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얇아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진통과 진진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도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가진통과 진진통을 뭐 비교하는 시험 문제 또는 가진통으로 맞는 거, 뭐 진진통으로 맞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진통, 진진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진통, 우리가 분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만 전에 있는 것을 가진통, 그 다음 이제 분만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게 진진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진통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짜 진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짜 진통. 요거는 진짜 진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진통은요 분만 전에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자 보시면 자궁 경부의 계대와 소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대는 열린다는 뜻이고 소실은 아까 우리가 말하는 거상을 얘기해요. 얇아지는 거. 거상과 계대 이런 것들의 변화 없어요. 자궁문이 열린다든지 자궁 입구가 뭐 얇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축 기간과 강도.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자궁 수축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통증의 기간과 강도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의 규칙성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고 불규칙적입니다. 규칙성이 없어요. 얘도 규칙성 없고 굉장히 불규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 부위는 가진통이니까 통증이 있긴 하는데 복부에만 국한된 진통이에요. 그리고 이 통증의 특징이 뭐냐면 임산부가 걷거나 휴식을 하면은요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진통에서는 이슬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다 보면은 우리 가진 통은 X예요. X. 그래서 가진 통은 불규칙적.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는. 다 그리고 변화 없는 불규칙적인 뭐 이런 것들 다 X표의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진진통을 볼게요. 진진통이 있으면 이제 분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만이 시작이 되면은요 이렇게 진진통이 나타납니다. 자궁 경부 계대와 소실, 문이 열리고 얇아지는 거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문이 얇아지고 문이 열려요. 진행이 됩니다. 자, 수축 기간의 강도에도 이제 변화가 발생을 해요. 이 같은 경우에는 가진통은 변화 없었어요. 그런데 진진통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수축의 간격. 이 간격이 점차 짧아집니다. 수축의 간격이 짧아지면서 이 수축을 여러분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증의 간격이 점차 짧아져서 10분 있었던 게 5분 있었던 게 뭐 3분 이런 식으로 점차 짧아지고요. 그 통증의 지속 시간은 분만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더 심해지죠. 통증의 지속이 계속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통증의 강도도 점차 심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분만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이 통증의 지속 시간도 길어지고 통증의 강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궁 수축의 규칙성 있습니다.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10분, 5분, 3분 이런 식으로 규칙이 딱딱딱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증 부위를 보시면 아까 우리 가진통은 배에만 딱 국한됐죠. 그런데 이제 이 진진통은요, 통증이 허리부터 시작해서 복부로 방사가 됩니다. 방사. 퍼져요. 통증이 퍼지는 양상을 보이죠. 허리에서 복부까지 방사가 되고 걷거나 휴식을 해도 얘는 통증이 점차 심해집니다. 걷거나 휴식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속시간 통증이 계속 길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휴식을 하거나 걸어도 효과는 없어요. 계속 통증은 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진진통이 있게 되면 이슬이 있습니다. 보임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 우리가 가진통과 진진통을 보셨을 때 얘는 X, 얘는 O,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우리 이제 학생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요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수축의 간격은 점차 짧아지죠. 계속 간격이 짧아지면서 더 자주로 수축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축의 이 지속되는 시간은 점차 더 길어지고 통증의 강도도 점차 길어진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유도 분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분만을 유도하는 걸 유도 분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인위라는 거는 사람이 직접, 그래서 사람의 손을 써서 인위적으로 분만 촉진제를 투여해서 진통을 유발해요. 진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신 다 채우면 40주잖아요. 10달을 꽉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통증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진통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러시죠. 막달이 다 되고 주수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이 걸리지가 않으시네요. 그러면 우리 약을 써가지고 유도 분만을 한번 시행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진통을 유발하는 분만 촉진제인 뭐죠? 옥시토신을 맞고 분만을 진행을 시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분만 촉진제 옥시토신 기억하셔야 돼요. 옥시토신은 어디서든 잘 나와요. 분만을 촉진하는 옥시토신. 이거 호르몬이죠, 여러분. 호르몬이고요. 무슨 호르몬이냐? 자궁을 수축시켜요.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옥시토신입니다. 그래서 분만 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해 진통을 억지로 유발을 시키는 거죠. 진통을 유발해 분만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유도 분만이라고 하겠고, 이제 유도 분만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산모의 건강, 우리 태아의 건강 모두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자궁 수축제 옥시토신 투여 후에는요, 이제 자궁을 수축을 억지로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의 수축 시간, 자궁 수축의 강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측정하셔야 되겠고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축 간격과 뭐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수축 시간은 점차 여기 위에 보시면 수축의 간격은 짧아지고 지속시간 길어지고 강도는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유도 분만할 때 옥시토신 투여하고 항상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태아의 상태 관찰하셔야 돼요. 태아의 맥박에
맥박이 60회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은 산모의 자세를 측이 또는 좌측이로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는 산모의 하대 정맥이 자궁 뒤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어서 혈액순환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 이해가 안 가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태아 맥박이 60회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현재 태아가 위험해요. 위험한 증상이죠. 우리 맥박이 어른들도 60회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거 위험한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맥박이 60회 이하면 위험해요. 자, 왜 위험하느냐? 현재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면 혈액 순환이 제대로 현재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엄마의 자궁이 하대 정맥을 눌러요. 이렇게 엄마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궁이 있고, 이 밑에 보시면 하대정맥이라는 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궁이 계속해서 누구를 눌러요? 하대정맥을 누르면 이 하대정맥은 점차 이렇게 좁아지겠죠. 좁아지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야 순환이 잘 돼요. 엄마 심장까지 가서 펌프질해서 다시 우리 애기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궁에 눌려서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우리 아가에게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맥박이 막 60회 이하로 막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눌렸던 하대 정맥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앙하이로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주시는 거, 측이를 해주시며 눌렸던 하대 정맥이 펴지면서 순환이 더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측이, 아니면 측이 중에서도 이 좌측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하대 정맥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게, 이유는 산모의 하대 정맥이 자궁 뒤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과 반대되는 좌측이를 해줬을 때 혈액 순환이 잘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맥박이 60회로 떨어져요. 60회로 떨어지면 순환이 잘 된다 안 된다? 혈액 순환이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엄마의 자궁이 하대정맥을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하대정맥을 길을 넓혀줘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궁이 누르지 못하게 엄마가 자세를 무슨 자세? 측위로 해주시는 게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마지막에는 두정이 분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정이가 뭐였죠, 여러분? 두정이. 머리 두자 써서 아기가 이렇게 엄마 자궁 경관에 엄마 자궁 입구 쪽으로 향해서 머리를 하고 있는 걸 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분만은 이 두정이 분만으로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골극간 경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골극간의 경선. 자골이라는 것은 이 골반뼈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엄마의 여기 속 안쪽 있죠. 이 속골반, 안쪽 골반의 입구에 사이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만 시 아두가 엄마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골극간 경선, 이 안쪽의 넓이가 아기 머리보다 좁아요. 그러면 우리 아기는 이 골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두는 아기 머리예요. 아기 머리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경선이 자골극간 경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속골반의 사이즈가 일정해야, 그리고 어느 정도 있어야, 속골반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엄마가 자연분만을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골극간의 거리가 9.5 이하일 경우 제왕절개술을 시행을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속골반 사이즈가 9.5 이하 좁아요. 이건 좁다는 뜻이거든요. 엄마의 속골반이 좁으면 이 좁은 곳으로 아기 머리가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는 어찌됐든 자연분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를 기준으로 9.5 이하가 되면은 자연분만 못해서 제왕절개하고, 9.5 이상 10cm 이상이 되게 되면 10cm 이상이 되면 엄마의 속골반이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분만 과정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분만 과정. 근데 이게 뭐 책에 보시면 85페이지에 좀 뭐 말은 많이 써져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분만 과정의 순서를 쓰세요 라고 하지, 진입이 무엇이고 하강이 무엇이고 굴곡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100% 제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시험의 유형을 봤을 때는 뭐 진입이 무엇이고 굴곡이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 맞는 것을 찾으세요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집에서도 분만의 과정에서 옳은 순서를 골라라, 이 문제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외울 것도 많고 하셔야 될 것도 많으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막 질질 끌고 가시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딱 요거 진입, 하강, 굴곡, 내외전, 신전, 외회전, 만출, 이 순서만이라도 좀 기억하시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분만 과정을 보실게요. 자, 분만 과정에서는 우리 아기가 보통 두정이 분만으로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의 골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골반 쪽으로 내려와요. 요거를 진입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분만이 되게 되면 엄마도 노력을 하지만, 분만 시에 엄마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여기 태아도요, 자기가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태아도 밀고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도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 골반 안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골반 내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태아가 골반 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진입이라고 하겠고, 이렇게 진입을 하고 나서도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와요. 이것을 하강이라고 합니다. 골반강 아래로 내려옵니다. 골반에서도 골반 아래로 이렇게 더 내려오는 상황을 우리가 하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진입과 하강이 일어나게 되면 아기 머리가 여기에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골반이 뻐근한 것을 느끼고 밑에가 많이 이제 뭐 쏟아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밑에가 빠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다리도 붓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기 머리가 이제 내려와서 누르니까는 빈뇨도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은 아기가 좁잖아요. 좁으니까 아기가 최대한 몸을 굴곡시킵니다. 몸을 굽혀요. 좁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안이 너무 좁으니까 아기가 몸을 굽힘이 일어나게 돼요. 최대한 몸을 굽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굴곡이라고 합니다. 몸을 최대한 굽힙니다. 자, 굽히고 나서 얘가요, 여기에 있었던 이 아기의 얼굴이 뺑글뺑글 돌아요. 한번 삥 돌아가지고 이 얼굴 부분이 어디로 향하냐면 엄마 꼬리뼈 쪽으로 돌거든요. 이거를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안쪽에서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요. 요걸 내회전이라고 하겠고, 내회전을 하고 났더니 좀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머리를 쫙 몸을 전체적으로 핍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전이라고 해요. 몸을 피는 거. 굴곡의 반대 신전이잖아요. 신전을 하게 되겠고, 신전하면서 이제 우리 아기가 다시 내회전 했던 것을 외회전, 바깥으로 돌면서 쭉 빠지는 걸 만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입, 하강, 굴곡, 내회전, 신전, 외회전, 만출, 이거를 순서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선 아기가 내려와요. 내려와서도 더 하강을 합니다. 하강을 하고 나서 좁아요. 그러니까 몸을 굽힙니다. 굽혀요. 굽히고 나서 한번 그 안에서 뺑글 돌아요. 안에서 도니까 내회전. 내회전을 하고 났더니 조금 자기가 살만해요. 몸을 핍니다. 신전을 해요. 그 다음에 신전을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나와야 되니까 외회전, 바깥으로 외회전을 하면서 쑥 나오는 걸 만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다 간추려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진입, 하강, 굴곡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펴야 되겠죠. 신전. 내회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돌아야겠죠. 외회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좀 여러분 이해는 가십니까? 아무튼 분만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해가 이제 연속으로 막 일어나는 일이에요. 딱딱 끊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연속으로 진행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한 이 영상이 제 블로그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좀 보시는 거, 블로그에 있는 영상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문제집은 45페이지를 여러분 피시면 돼요. 문제집 여기다 써드릴게요.
문제집은 45페이지. 45페이지에 194번부터 제가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4번 마지막 줄에 보시면 분만의 3대 요소로 오르는 것. 우리 분만 3대 요소 뭐였죠? 분만의 5요소 배우셨죠? 그 중에서 3대 요소가 주인공인 태아, 그 다음에 태아가 나오는 길을 산도. 이 주인공이 산도를 통해 나오려면 힘이 필요해요. 무슨 힘이죠? 엄마가 주는 힘과 자궁이 수축하는 힘. 요걸 우리는 만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도, 태아, 그 다음에 만출력, 이게 이제 분만의 3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95번 정상 분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임신 중 태아의 위치. 정상 분만 시 자연 분만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아가는요, 머리를 산도 쪽으로 하는 두정위가 가장 좋다라고 했어요. 두정위. 그래서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이게 두정위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의 산도, 엄마의 자궁 입구 쪽으로 아이 머리가 향하고 있는 걸 두정위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다음 196번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분만의 전구 증상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분만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볼게요. 자, 1번 이슬, 맞죠? 이슬은 경관을 막고 있던 이 점액과 그 다음에 이 경관이 열릴 때 나오는 피가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슬, 그리고 이 이슬이 있게 되면 24시간 내에 분만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애기도 지가 노려간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있던 아이가 골반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걸 우리는 하강이라고 합니다. 하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양수를 싸고 있던 양막이 찢어집니다. 양막 파열. 그래서 이 양막 파열도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만 전에는 진통이 무슨 진통? 가진통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7번. 마지막 줄 보세요. 유도 분만을 위해 투여하는 약물. 유도한대요. 무엇을 유도하는 거죠? 분만을 유도하는데 진통을 일부러 유도시켜 가지고 아기를 분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분만 촉진제 뭐 쓴다 했죠? 옥시토신을 사용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약물 자체가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8번. 인부에게 양막 파열과 같은 증상에 대해 산정 관리 시 교육시켜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양막 파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양막 파열, 파수가 되면은 뭘 뜻한다 했죠? 분만이 곧 도래하였음을 알려주고 파막 후 24시간 이상 분만이 지연되면 뭐가 된다? 감염이 될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알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궁 내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는 징후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199번. 분만 시 아두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경선. 뭐였죠? 자골극간 경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속골반의 사이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의 머리가 좀 지워볼까요? 이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이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이 안쪽의 사이즈, 여기에 사이즈를 측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골극간의 경선, 요게 자골이거든요. 자골극간의 경선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선 사이즈를 9.5cm라고 기준점을 잡아놓고 이 자골극간의 경선이 9.5 이하가 되게 되면은 속 골반이 좁은 거예요. 이 골반 안쪽이 입구가 좁아요. 그러면 우리 애기 머리가 통과할 수가 없고 9.5 이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 애기 머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9.5 이하가 돼버리게 되면은 애기 머리가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분만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제왕절개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번. 유도 분만 시 자궁수축제 투여 후 태아의 맥박이 60회 이하로 감소했을 때 산모가 취해야 될 자세는, 자, 태아의 유도 분만을 했는데 태아의 맥박이 60회가 됐다라는 것은 현재 순환이 잘 된다 안 된다? 순환이 잘 되지,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아기 위험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세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 엄마 자세, 좌측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왼쪽으로 눕힌다. 그래야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줘야 자궁에 의해서 어디가 눌리지 않겠죠? 하대 정맥이 눌리지 않으니까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1번. 가진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진통
가진통에 대한 설명. 자, 이슬이 비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진통은 이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2번 자궁경부가 열린다. 가진통은요 자궁경부의 개대, 열림, 그 다음에 얇아짐 이런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자, 공원 중에 공원을 산책했더니 통증이 사라졌다. 맞죠? 통증은 복부에 국한되는데 이 통증은 걷거나 휴식을 하면 완화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통증의 주기가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증의 주기는요. 자, 통증의 주기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이고 변화 자체가 없어요. 자궁 수축의 규칙성 없어요.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수축 기간 강도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증 주기가 뭐 있거나 뭐 그러거나 불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진통이 규칙적으로 찾아온다. 진통 자체가 불규칙적인 게 특징인 게 가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201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02번. 진진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불규칙적. 이게 나오면 여러분 다 가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규칙적. 아니죠. 2번. 통증 간격이 불규칙해요. 얘도 아니에요. 3번. 통증이 점점 심해져요. 그쵸, 맞죠? 진진통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지속 시간도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휴식을 취하면 나아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진진통 같은 경우는 걷거나 휴식을 해도 점점 통증은 더욱더 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4번, 5번은 더 걸어도 심해지고 쉬어도 심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3번 진진통과 가진통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점으로 옳은 것 1번 진진통의 경우 보행 시 진통이 더욱 강해진다. 맞죠? 진진통 같은 경우는 걷거나 휴식을 해도 통증은 계속해서 심해집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진진통의 경우 복부에 진통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진통은 통증이 허리에서 시작해서 복부로 방사된다라고 했어요. 자, 3번 가진통의 경우 이슬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슬이 보이는 거는 언제였죠? 진진통 시에 이슬이 보입니다. 가진통은 이슬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진진통의 경우 진통의 양상이 불규칙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진통은 불규칙, 진진통은 규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자, 그 다음에 가진통의 경우 자궁경부 소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진통은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개대 소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거나 얇아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진진통에서는 자궁경부가 개대가 되고 소실이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04번 마지막 줄 이슬이 보인 후 분만은 몇 시간 내에 진행된다 했죠. 이슬은 24시간 내에 분만이 시작된다라는 징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번을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난산으로 진단받고, 난산은 이제 출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난산으로 진단받고 옥시토신을 투여를 했어요.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제죠. 이때 제공해야 될 간호 옥시토신 유도분만을 위해서 옥시토신을 투여를 했으면 우리 태아의 상태도 관찰해야 되고 엄마의 상태도 관찰해야 되는데 엄마의 자궁 수축의 시간 및 강도를 측정하고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6번을 보면은요, 두정이 분만 기전의 순서, 두정이의 분만 기전, 분만 과정의 순서를 보시면 먼저 아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엄마 골반 밑으로 더더덕 내려오는 걸 우리는 하강이라고 합니다. 먼저 골반으로 내려와요. 이걸 진입, 골반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입을 해서 골반 거기서도 더 밑으로 내려와요. 요걸 우리는 하강이라고 하죠. 하강을 하고 났더니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몸이 최대한 굽혀져요. 이걸 우리는 굴곡을 하고 나서 아기가 반대쪽으로 한번 내회전 뺑 돕니다. 돌고 나서 돌아요. 내회전을 하고 났더니 좀 살만하니까 몸을 쭉 펴요. 요거를 우리는 신전을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올 준비를 하죠. 밖으로 한번 외회전, 바깥으로 외회전 하면서 쑥 나오는 것을 우리는 분만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206번에 보시면 진입은 제외가 됐네요. 진입 제외하면 답은 4번이죠. 하강, 굴곡, 내회전, 신전, 외회전, 만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7번. 임신 말기 인부가 갑자기 배가 처진 느낌이 들면서 횡격막의 압박이 사라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임신 말기가 되게 되면은요, 우리 태아가 엄마의 골반 안쪽으로 들어온다겠죠? 그러면서 배가 꺼지는 느낌이 나요. 이걸 우리는 하강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가 꺼지는 느낌이 나고, 보시면은 이제, 아기가 내려갔잖아요. 아기가 내려갔고 하면은 배가 자궁이 좀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위쪽에 이렇게 폐가 있었을 거예요. 폐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자궁이 커지면서 얘를 누르면은 우리가 숨쉬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자궁이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죠. 내려가면 요것도 폐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숨쉬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 대신 이제 자궁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누구를 누르죠? 방광을 또 누르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이제 빈뇨도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횡격막, 여기에 횡격막이 있죠? 횡격막. 자, 횡격막에 압박을 하면서 폐가 찌그러졌는데 이 찌그러졌던 폐가 이제 넓어지면서 숨쉬기가 수월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태아 하강감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8번. 하강이 시작되어야 분만이 시작된다. 하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강에 대한 설명. 답은 3번이에요. 태아 머리가 골반강 아래로 내려가. 태아 머리가 이 골반강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으로 분만이기에 나타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9번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분만 예정일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인부 김씨는 숨쉬기가 수월해졌지만 다리가 자주 저릴 뿐만 아니라 발이 쉽게 붓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태아 머리가 내려오면서 뭘 누르죠? 방광을 누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는 3번이에요. 다 분만의 전구 증상 중 하강감의 정상 증상이므로 안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만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방광을 누르고 밑에는 뻐근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가 생기고요. 그 대신 이제 아기가 내려오니까 여기 위에 있었던 여기 이렇게 위에 있었던 폐 같은 것들은 압박이 되었던 폐는 좀 펴지면서 숨쉬기는 또 수월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